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2%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첫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도전과 소통, 또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서울 주택시장 규제로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과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신년 합동 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대화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며 운신의 폭을 넓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변화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또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단 개선되겠지만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지난해보단 성장과 물가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라며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 급반등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2%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가늠이 어렵다며 12월 지표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각 기업의 수장들은 새해 첫 메시지인 신년사를 통해 이 기업의 한 해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신년사에는 위기를 마주한 기업들의 절박함과 또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년사 키워드를 통해 2020년 재계 화두를 김혜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미래 고객 디지털 혁신, 재계 수장들의 신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기업의 내부 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기업들은 미래 성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고객 중심으로 미래 주도권을 지겠다는 보관입니다. 우선 삼성그룹은 올해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분야 성과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LG그룹과 롯데, 신세계그룹은 고객 중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를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한 해로 만들자며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실행하는 LG를 그렸습니다. 지난 연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롯데그룹은 공감과 공생으로 다른 기업보다 한 뼘 더 나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디지털 인재 확보와 협업에 기반한 조직 문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이 신년사를 통해 고객을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즉 DLF 사태로 금융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020년 금융권 CEO들의 신년사 열쇠말은 고객 중심 경영. 우리금융지주는 고객 신뢰와 혁신으로 1등 종합금융그룹 달성을 올해 경영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고객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조직과 직원 평가에서도 항상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과거 10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즉 새로운 변화 리셋을 내세웠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손님의 기쁨이 아닌 모두의 기쁨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룹의 사업 모델과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2020년 인류 신한의 첫 번째 길은 신뢰라며 고객 중심의 신평가제도, 고객 투자자산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DLF 불안전 판매 사태를 겪으면서 신뢰도에 금이 간 상황. 국면 돌파를 위해 고객과의 신뢰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에 뿌리는 투자자의 신뢰라며 DLF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신년사에서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저금리 기조와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신뢰 회복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은 국내 주식시장이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장식 행사로 인해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은 10시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 출발하며 좋은 기운을 보였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이 장중 흐름은 어땠는지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3저 현상 등 올해에도 우리 자본시장 앞에 놓여있는 환경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도전의 챌린지,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신뢰의 컨피던스 등 이 세 가지 3C를 핵심 가치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을 반추하는 한편 올해의 다짐을 전하며 2020년 경자년 주식시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힘찬 다짐만큼이나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전년 대비 코스피는 0.16%, 코스닥은 0.40% 상승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스피의 상승세는 개장식이 끝남과 동시에 멈췄습니다. 2201.21로 출발한 코스피는 수익 실현을 위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곧바로 하락 반전하며 장중 2170선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락세는 오후 들어서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며 경자년 첫 거래일인 오늘 전년 대비 1.02% 하락한 2175.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반전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전년 대비 0.63% 상승한 674.02의 첫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올해 코스피 상단 밴드는 2,400선, 첫 거래를 2,175.17로 마친 국내 증시가 올해 상단 밴드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규제하자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 4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0.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오피스텔 전세 가격도 전분기 대비 0.4% 상승의 오름폭을 키웠고 월세 가격은 마이너스 0.12%에서 0.06%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업계에선 주택시장이 꾸준히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의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한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의 호재인 지금의 저금리도 오피스텔 매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서울과 양극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4분기 지방 오피스텔 매매값은 마이너스 0.39%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전셋값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2%, 월세도 마이너스 0.46% 내렸습니다. 한편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 수익률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4.84%로 연초보다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오피스텔 투자는 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오피스 상권을 눈여겨봐야 하고 특히 준공 15년이 지난 오피스텔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매수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노조가 이미 3개나 있는 홈플러스에 또 하나의 노조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 노조는 부장급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관리자들이 만든 노조는 유통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문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홈플러스 14명의 부장들은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았습니다. 명퇴를 하면 1년치의 계약 연봉을 줄 테니 사표를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홈플러스에서만 20년간 일해온 이들에게 명퇴는 곧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14명의 부장들은 명퇴 지시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홈플러스는 이들을 평사원으로 강등시키고 본사의 영업 개선 TF팀을 신설해 소속을 바꿔버렸습니다. 현재 이들은 온종일 거리를 전전하며 상품 특판, 온라인 회원 모집, 몰 공실 입점 상담 등 기존 주무부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업무를 하며 퇴사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명퇴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월에도 20명, 지난해 5월에도 30여 명을 평사원으로 강등시키거나 내보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명퇴를 종용한 이유는 실적 악화와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실질적 주인인 MBK 파트너스가 매장을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전환해 1,000억 원짜리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리자인 부장들은 집단 반발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내세운 실적 악화는 경영을 잘못한 탓이지 자신들의 과오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관리자들이 본사와 맞서 싸우기 위해 오상수 부장을 위원장으로 지난달 22일 홈플러스 제4노조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전 현직 점장, 부점장 등 관리자 노조가 창립된 것은 유통업계 최초입니다. 이 제4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회사 측에 부당 노동 행위들을 근절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 이런 쪽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최초의 관리자 노조인 홈플러스 제4노조가 유통업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최근 3년간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보다 나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또 코스닥의 공모 과정을 거쳐 신규 상장한 종목 75곳의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은 평균 9.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 연간 수익률인 7.67%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공모주가 매년 양호한 수익률을 올리다 보니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지케어텍, 마니커 FNG 등은 12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메탈라이프는 약 14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역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몸집이 2배 이상 커진 겁니다. 온라인 음식 서비스는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온라인 결제를 통해 배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증가한 1조 2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매달 70% 이상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간편식이 유행하고 배달앱이 대중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높이가 무려 40m에 달하는 얼음성. 마치 현실 속에서 겨울왕국 엘사의 성을 보는 듯합니다. 이 거대한 성은 놀랍게도 오는 5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막하는 얼음축제의 조각 작품입니다. 하얼빈 얼음축제는 행사장 면적만 18만 평에 달하고 웅장한 규모의 얼음왕국을 만들기 위해 보름간 모두 10,000명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얼음 조각들은 약 12만 입방미터의 얼음 덩어리로 지어졌는데 이 얼음 조각들은 행사장 근처의 송화강에서 채굴됐습니다. 송화강에서 채취한 얼음 덩어리는 불순물 자국이 없이 수정처럼 선명해 얼음 조각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10,000마리에 달하는 말무리가 눈 덮인 초원을 질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기 드문 진풍경인데 이 말무리의 이동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말사육 기지의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말 만필이 눈 덮인 초원을 질주하는 이 웅장한 행사는 내년 겨울 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사실 방목되기보다는 대부분 마국간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목동들이 때때로 말들을 풀어 광활한 초원을 달리게 해 몸을 단련하게 하는데 이것이 점차 관광객들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엄동설 안에 수영복을 입은 남성이 다리 위에 올라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더니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46년부터 새해 첫날을 기념해 매년 로마 다리 위에서 입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명의 다이버들이 30m 높이의 카보르 다리 위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멋진 다이빙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다이빙을 장식한 사람은 67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른다며 로마 시민으로서 세계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화려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대신 도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져 화염병과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홍콩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놀이는 인파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찰의 우려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홍콩의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취소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7개월간 이어진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2019년 마지막 밤까지 홍콩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발생한 몽콕 지역에서는 경찰이 체류탄과 고무탄 등은 물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 대국인 태국이 새해를 맞아 비닐봉지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와라우 태국 천연자원 환경부 장관은 직접 거리에 나서 시민들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닐봉지를 퇴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따른 행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새해 첫날부터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전역의 탑스라는 브랜드로 슈퍼마켓과 대형 슈퍼마켓 등을 운영 중인 센트럴그룹도 새해부터 비닐봉지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감옥에서 수감자들 간 패싸움이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이 싸움은 현지 시각으로 2019년 마지막 날 오후 2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주 공안부는 싸움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교도소 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은 이번 싸움이 축구 경기에 의해 촉발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수감자 한 명이 총기를 소지한 채 체포됐고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칼과 총 3정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공안부는 싸움의 책임자와 무기들이 어떻게 감옥으로 들어갔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새해에는 대기질이 괜찮아질까 했는데요. 2020년 시작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며 대기질 좋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기질은 나쁜 와중에 추위는 잠시 주춤한 상태인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대구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며 평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에도 각각 5도와 9도 보이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대구를 비롯해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지역들이 있겠으니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중서부와 충청,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내일 춘천은 아침 기온 영하 5도,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 속초와 울진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울진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의 아침 기온 1도 보이겠고 낮 기온 부산과 제주가 11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예상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고 서울은 영상권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부터 대형마트의 포장용 바스테이프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제 장 보러 갈 때 대형 장바구니 필수품이 된 셈인데요.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환경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노력하는 만큼 마트 상품의 과대 포장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